네, 반갑습니다. 2월 9일, 네, 연휴 첫날의 종목 진단입니다. 자, 연휴 기간에는 종목 진단 오늘 하루만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육 강의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네,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 종목 진단은요, HBM 관련주 다시 움직이고 있죠. AI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볼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분위기를 좀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관련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과 또 대장으로 볼 수 있는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하이닉스 먼저 좀 볼까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AI, 그 중에서도 이제 HBM 이쪽으로 이제 대장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뭐 삼성전자하고 같이 움직임을 좀 만들어 가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삼성전자하고도 또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한 패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제처럼 만기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 많이 뜨게 된다면 누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조정하는 형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HBM 같은 경우는 양시장, 이 시장을 거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독식하다시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수혜주가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마저도 올라버리면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뭐 만기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삼성전자도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좀 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움직였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거랑 별로 관계가 없죠. 시총 차이가 아직 많이 나기 때문에요. 네, 400주대하고 100주대하고 좀 차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음껏 올려도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팔고 하이닉스를 대신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움직였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AI, HBM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라서 없는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유튜브에 커뮤니티 할 때도, 네, 너는 나에게 잡조를 줬을 것이요. 그 그림 기억나나요? 너는 나에게 잡조를 줬을 것이요. 하지만, 네, 뭐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 하이닉스 패를 쥐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그런 재밌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대박주에 대한 이런 포인트들, 이 그림 있잖아요. 동작 그만, 넌 나에게 잡주 줬을 것이요. 쫄리면 손절하든가. 여기 있는 이제 대박주라고 해서 책에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대박주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였죠. 네,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뭐 그런 형태였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었고요. 2023년 지나가고 또 상승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자, 지금 추세는요, 과거의 박스권 형태, 그 다음에 지금은 상승 추세를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점 연결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아래쪽 포인트 나오면 매수한다. 그 자리가 언제였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지난주였던가요? 지난주였던가요? 여기, 네, 13만 5천원 정도 매수 포인트가 나왔었죠. 요 자리 매수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1월 달에도 여기서 매수 포인트 있었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 또 잡아서 매수했었던 부분들. 이런 자리들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네, 쉽습니다. 이럴 때 매수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추세를 따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한꺼번에 많이 시키는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담아가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기다리세요. 지난번에 고점이 14만 5,400원이었는데 이번에 돌파가 되게 되면 15만원대까지도 한번 넘겨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일단 살펴보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흐름이 뭐 쉬었다 가든 아니면은 그냥 쭉쭉 올라가든지 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계속
계속 홀딩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또 이제 아래쪽 하단 지지까지 또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네, HBM, AI 이 칩 이쪽에서의 대장주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갖고 가시면 계좌가 쭉쭉 올라가는 거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많이들 갖고 계시죠? 계좌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현대차하고 현대차 EUP 올라가면서 계좌가 쭉쭉 올라갔었던 그런 것처럼 하이닉스 갖고 계셔도 쭉쭉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계좌가 쉴 틈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주도주의 흐름들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긴 합니다. 네, 재미없다고요. 재미없어. 이 재미없어! 이랬는데 상한가에 가버렸네. 이런 제기를! 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단계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긴 한데, 이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마이크론이라고 이게 두 종목이 있잖아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근데 5%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아주 세게 가버렸죠. 자, 요거가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하고 직접적 연관고리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 부분에서는 HBM 필수 공정 장비 이거를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게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HBM 반도체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하이닉스와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이런 거예요. 매도는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재미가 없을 뿐이니까 매수는 그냥 별로예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평선을 다 모으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거라서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네, 별 수 없어요. 네, 매수는 어차피 저희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는 당분간 계속 안 나가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죠. 물론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 일단은 뭐 잔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 주가를 크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50만 주 정도 50만 주 정도면은 약간 불안한 상한가잖아요. 네, 물론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50만 주도 많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면은 뭐 계속 치고 올라가더라도 상승폭이 또다시 뭐 갭상 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요, 막판의 상한가잖아요. 막판의 상한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상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잔량이 50만 주 붙은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라인대는 요 정도 20%대에 대해서 움직였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흐름들이 연결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뭐 주가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밀리더라도 네 크게 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뭐 아주 막 폭발적으로 막 폭발하면서 뭐 미친듯이 올라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정도면은 한 73,000원 72,000원 좀 되죠. 네, 요 정도 라인대에 저점 지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밀리지 않으면 뭐 주식 7만원대까지 막 쏟아지는 형태로 내려가지 않으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고요. 이거 뭐 다 깎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기 지지선 지난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지지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도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막 올라가기는 조금 벅찬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라인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지금 라인대에서는 일단은 홀딩 전략만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신규 접근 대응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쨌건 HBM 수혜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그대로 대접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홀딩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픈 엣지 볼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것도 이제 HBM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고성능 AI 서버용 네, 그러니까 HBM3급 이상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정부 과제 수행도 좀 있었고 뭐 등등등 이렇게 메모리 관련 쪽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주가 상승도 이 종목도 상장하고 나서 한 차례 크게 올랐고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평선 모아놓고 움직이는 자리. 자, 이런 거는 좀 달라요. 자, 모아놓고 나서 아까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 물론 좁혀지긴 했지만
벌어진 상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평선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지지 라인은 2만원이 됩니다. 2만원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신 포인트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제 한 22,000, 23,000원 이렇게 됐다라면 매수 포인트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갭상승 9%대 상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대응하기 쉽지는 않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갭상승한 부분들을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여기 갭상승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24,000원 구간대 요 라인은 지지선을 계속 만들 것 같아요. 즉 올라가서 진행되고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뭐 그래서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에 대한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많이 밀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오히려 그냥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주가가 뭐 한 23,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수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HBM 관련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로 따라 올라가든 뭐 흐름으로 따라 올라가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중을 많이 시키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업종이 좋긴 하지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중 시키는 좀 어렵고요. 네, 일단 이번에는 요 박스 넘어서 새로운 신고가 한번 도전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HBM 관련한 포인트로 좋게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오픈 엣지 봤고요.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 볼게요. 미래반도체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건 네. 관련 종목으로 속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네, 이 종목을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관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래 반도체라서 뭐 그렇긴 한데 반도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도가 높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유통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유통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그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상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뭐 그런 쪽으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뭐 엔비디아 쪽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연관고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냥 이 종목에 대한 포지션은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깊숙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뭔가를 이제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기 어려워. 물론 발 빼는 것도 쉬울 수 있어요. 나 연관 없어요 하고 발 빼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네 그 부분은 조금 너무 매달려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수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소부장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의 범주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패턴에서는 네 조금 네 경계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보이고요. 위쪽 라인 때 25,000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도 이 범위 안에 갇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재수없으면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신규 매수는 피해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조금 홀딩하시면서 진행하시고 아래쪽 19,000원 정도가 지지라인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0원 정도 라인대에서 네 여러분들이 지지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깊숙이 들어가시면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볼까요? 이오테크닉스 이놈은 수혜줍니다. 네. HBM 메모리 생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열 압착 본딩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확 이렇게 해주는 거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 레이저 마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레이저 응용기기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 실적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HBM 수혜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신고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월봉상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업황이 딱 맞아 떨어진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13만원에서 15만원 라인대 지지 라인이 잘 만들어졌고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입니다. 만약에 업황적인 부분들이 길게 차고 올라간다라면은 요건 더 올라간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오 테크닉스와 같은 부분들은요, 포지션이 단기 급등 이후에 들어와서 눌러서 비슷하게 나가는 형태거든요. 이평선 모여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데 좀 일찍 털어낸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 지금 조정이 조금 짧아요. 조정이 조금 짧은데 이평선이 제대로 모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래쪽에 아직도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닌데 라고 하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저점 라인대가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 구간을 더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은 지금은 매수하지 않고요. 16만원이나 15만원 정도 이 정도 나오면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오더라도요, 아래쪽 이평선 다 모이기 전까지는 매수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죠.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 그대로 타고 가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씩 한번 찔러보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지난 1월달 공략 포인트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도 골든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매매 포인트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중을 많이 싫지 않는다라면 지금 17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겠고요. 저라면은 만약에 저라면요, 저의 매수 포인트로 본다면 지금은 저는 매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냥 보고요. 그냥 만약에 그 전에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왜라이 모르겠다 이씨, 왜 날 띄워놓고 가냐,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매매를 못 할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흐름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기조가 더 있으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텍 플러스 보겠습니다. 인텍 플러스요. 인터플렉스 아닙니다. 인터플렉스는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 내서 팔아먹었죠. 아이고, 그리고 많이 내려왔네요. 자, 아무튼 요거는 그 PCB 관련한 종목이고요. 인텍 플러스는 이런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인텍 플러스한 종목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후공정 장비, 검사 장비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외관 검사 장비 전문 업체다라고 되어 있고요. HBM 생산 시에 필요한 어떤 검사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 지금 잘 들어왔어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입장이 와 있습니다. 자, 월봉상 패턴을 보게 된다면 약간은 애매하죠. 약간은 애매한데 지금 신고가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5,000원대 지지선은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자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2만원까지 팍 파고 들어갔다 나갈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업황적인 상황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겠죠.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를 일단 하향 패턴으로 그려놓고 있고 돌파가 안 된 상황이에요. 아래쪽 지지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 정렬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하시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래쪽 지지선 보면서 그냥 가져오시면 되고요. 22,000원쯤 나오겠죠. 대신에 위쪽으로 올라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서도 35,000원 4만원 저항대가 그대로 있거든요. 업황이 세게 밀어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 쪽 종목군들은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소부장 쪽에서 소재, 부품 쪽은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장비, 특히 검사 장비 이런 쪽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소부장이라고 해서 막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어떤 특별한 패턴들이 있는 것들은 올라가지만 이렇게 조금 뒤로 밀려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업황을 다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종목들도 결국엔 올라가게 되겠죠. 다만 지금은 시점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일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33,0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가 타이밍을 잡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가치 대비해서 적어도 10% 정도는 더 올라가 줘야지만이 조금 흐름이 좋아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 라인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요. 28,000원,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래쪽 지지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요 아래로 떨어져서 막 25,000원 막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지지 라인이 두꺼워가지고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밀린다라면 25,000원대는 깨지 않는 범위에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이 HBM 쪽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고 좀 지켜보세요. 흐름이 금방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혹시라도 밀리게 된다면 여기선 조금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는 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HBM 관련주들 대충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예요. 잘 들고 가시고 잘 보유하시고 유지를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명절 벌써 출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고향으로 몰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제 도착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출발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 명절 연휴 어느 때보다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마음 편안하게 있다 오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좋아지고 있잖아요. 계좌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생했었던 거 지난번 명절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전의 명절하고도 다르고요. 그래서 풍성한 명절, 편안한 명절, 여유 있는 명절 보내시고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